코로나 백신 침묵당한 진실. 2024년 2월 15일 미국 하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FDA, CDC,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천 페이지의 문서,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 보상 거부 사례, 그리고 침묵당한 의사들의 증언. 이 청문회는 우리가 겪은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다시 봅니다. 1. 가속화된 승인 경고를 무시한 FDA. 2020년 12월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백신 개발 기간은 10년입니다. 임상시험만 최소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단 10개월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6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FDA 전 부국장 필립 크라우스 박사가 증언했습니다. FDA 내부에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장기 부작용 데이터가 없다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기준을 낮추고 절차를 생략하고 승인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까? 아니면 정치입니까? 2. 임상시험의 치명적 결함. 2024년 2월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임상시험 기간은 겨우 2개월이었습니다. 장기 부작용 모릅니다. 심근염 위험 몰랐습니다. 생식기능 영향 데이터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상시험 대상자 구성입니다. 건강한 성인 위주였습니다. 기저질환자, 임산부,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맞아야 한다. 12세 이상 전원 접종. 임산부도 안전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했습니까? CDC 국장 데니얼 제르니거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백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약물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만 말했습니까? 3. 부작용 경고의 부재. 2021년 4월 CDC는 심근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남성에게서. 그런데 대중에게 제대로 된 경고가 나간 것은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백신을 맞았습니까? 청문회에서 소아 류마티스 전문의 패트릭 휜런 박사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심장 질환을 겪은 어린 환자를 바지에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저는 바지를 업데이트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은 업데이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에는 심정지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실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투명한 안전 감시 체계입니까? 4. 숫자로 보는 참담한 현실. 미국 바즈 데이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약 90만 건. 이 중 중증 사례 수만 건. 사망 신고 수천 건. 그런데 바지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 부작용의 1에서 10%만 신고됩니다. 즉,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2024년 기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청 건수 9만 3,464건. 이 중 보상 결정 2만 3,001건. 72%는 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 1436건, 이 중 인과성 인정 17건, 인정률 1.2%, 98.8%의 사망 사례가 백신과 관련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5. 인과성 없음의 잔인함. 한국질병관리청의 인과성 평가 기준을 보십시오.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6.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7.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백신 접종 직후 심근염 발생 기저질환 가능성. 백신 접종 다음 날 사망 우연의 일치.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근거 불충분. 40대 간호조무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급성 파종성 매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과성 판정. 근거 불충분. 어떤 근거가 더 필요합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 맞고 쓰러졌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6. 보상 시스템의 붕괴. 2024년 2월 청문회에서 르서 국장 조지 그라임스가 인정했습니다. 시프에 접수된 코로나 백신 관련 청구는 12,854건입니다. 이 중 백신 부작용 관련은 9,682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처음에 직원이 4명 뿐이었습니다. 2022년에야 예산을 받아 35명으로 늘렸습니다. 1만 건의 신청을 4명이 처리하라고. 더 가관인 것은 보상률입니다. 청구 건수 대비 보상 건수는 극소수입니다. 한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시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청할 권리만 있을 뿐 실제로는 거절당할 권리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만 건 넘게 신청했지만 27%만 보상받았습니다. 심지어 30만 원 미만 소액만 신속 처리되고 중증 사례는 몇 년씩 계류됩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못 내고 일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7. 자연 면역이냐 백신 면역이냐. 감춰진 진실.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정부와 언론은 말합니다. 백신 덕분이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8월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7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세계 데이터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백신만 맞은 사람들보다 델타 변이에 대해 13배 더 강한 보호력을 보였습니다.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 면역이 백신보다 우월하다는 교과서적 사례. 2023년 에스토니아 연구, 2022년 이탈리아 연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자연 면역은 백신 면역만큼 또는 그 이상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왜 정부는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백신을 강요했습니까? 왜 자연 면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백신 패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신 패스 시스템을 왜 유지하려 했을까요?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면 강박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백신 도입에 따른 엄청난 커미션, 모든 것은 빙산의 일부만 보일 뿐 수면 아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8. 백신 패스 의학적 근거 없는 강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은 백신 패스 체제였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출입 불가, 카페 출입 불가,
영화관, 헬스장 이용 불가, 직장에서 압박, 학교에서 차별.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전파됩니다. 이것은 이미 2021년 중반부터 명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을 맞아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시절을 기억합니까? 백신을 거부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좀비 취급을 당했습니다. SNS에서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만남 때문에 원치 않는 주사를 맞아야 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지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9. 정부의 무책임. 2024년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이 질타했습니다. 당신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만 반복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브래드 웬스트롭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100% 안전하다고 이해합니다. 파우치 박사도 증언에서 인정했습니다. 어떤 치료도 100% 안전할 수 없다고.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부는 어땠습니까? 질병관리청은 부작용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안전하다만 반복했습니다. 정은경 당시 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백신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근거는 해외 데이터입니다. 국내 자체 분석은 없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약품청처럼 총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인정한 것만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희귀 부작용은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의 태도입니까? 10. 언론의 방관과 공모. 가장 큰 범죄는 언론이 저질렀습니다. 언론은 감시자여야 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동안 한국 언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했습니다. 백신 안전합니다. 부작용 극히 드뭅니다. 백신 거부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부작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부작용을 경고하면 가짜 뉴스로 몰렸습니다. 백신 폐수에 반대하면 극우 음모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침묵당했습니다. 11. 우리가 배운 교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광기를 경험했습니다. 과학이 정치에 굴복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경제적 압박에 무릎 꿇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집단의 압력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피해자들이 2번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작용으로, 두 번째는 인과성 없음 판정으로, 심근염으로 쓰러진 20대,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된 40대, 시력을 잃은 30대, 백신 맞고 사망한 수천 명. 그들에게 국가는 말합니다. 백신과 관련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12.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이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다음 팬데믹이 올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까? 또다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입니까? 또다시 의심하는 자를
음모론자로 몰아갈 것입니까?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인과성 없음을 선고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입니까?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직하게 위험을 알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강제가 아닌 선택을 존중하고. 마지막 당부. 백신 부작용 피해자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백신 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았던 모든 분들, 직장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상을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선택을 했던 모든 분들, 당신들은 희생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광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감사합니다.